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JDC 주최 세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JDC 주최 첫 번째 세션은 글로벌 도시재생 트렌드를 통한 제주 원도심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글로벌과 국내의 도시재생 트렌드와 더불어 도심 지역의 인구 감소, 또 경제활동 감소 등 여러 도시 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교류 허브 조성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원도심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인사이트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양영철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DC 사장 양영철입니다. 저는 이 우마회하고 세미나 때 이게 인사말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앞으로는 제가 우리 주최 세미나에는 되도록이면 이사장이 인사 없이 바로 이렇게 좋으신 분들 와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저 충분히 더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예의가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제주 포럼이 19년 차 맞이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제주 포럼 시작할 때 저희도 사무총장 맡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정말 19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가면서 많은 주제 변화도 있고 더 성숙한 면이 있어서 제일 처음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회가 남다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JDC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원도심의 이 사장되는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고 비즈니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 JDC 내에 유로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우리 JDC가 국제 자유도시 센터답게 해외의 이제 기술력, 자본 이런 거하고 연결시키자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룩셈부르크의 현지에 우리식으로 하면 혁신 단장 이분이 와서 직접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스타트업들하고 아까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만은 룩셈부르크하고 계속 협력을 강화시켜서 저희들 기업도 이제는 도외에 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이제 세계로 진출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도록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다 노력 이제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좋은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사회 우리 양덕순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홍명환 우리 전 의원님 다 나오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큰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인사 말씀을 생략해 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JDC 주최 세션에 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저희 본격적인 세션 진행에 앞서서 오늘 진행될 세션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나니 오늘 세션이 정말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좌장님을 비롯하여 발표와 토론에 수고해 주실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카이스트 한동훈 교수님, JDC 김두한 미래투자본부장님, 홍명환 제주도시재생센터장님,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과 고상익 도시재생팀장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님입니다. 모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양덕순 원장님께서 세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이게 근데 해 조명이 너무 밝아서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아서 약간 부담이 되네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또 교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잔뜩 시선을 저한테 집중해서 더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긴장을 푸시고 밝은 모습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시면 저희들은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제주연구원은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고, 이 제주 포럼의 처음 출발이 제주 평화 포럼이었는데 1회 때 제주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개최했습니다. 벌써 19회를 맞이하고 있으니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주체라고 하는 JDC가 만들어졌는데, JDC에서 신규 개발 사업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번 세션에 담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세션이 아마 없지 않았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 대해서는 먼저 한동훈 교수님 발표, 그 다음에 김두한 본부장님 발표를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한동훈 교수님 발표를 먼저 듣겠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알았는데 한동훈 교수님이 또 저희 옛날 학교 다닐 때 은사님의 또 자제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신 JDC께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만남을 갖게 해준 게 아마 우리 김두한 본부장님이 깊은 배려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동훈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서 환경도시를 가르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동훈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발표는 아니 어느 정도 해야 되죠? 15분, 15분 분량으로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한동훈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제 제목은 원도심,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성장이라는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오늘 발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원도심을 잘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해외사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기본적인 좀 도시 경제학 측면에서 도시 재생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직접 경제에 대해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경제는 이제 공간적 규모의 경제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가 발전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발전을 해왔느냐를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목해 주셔야 할 부분은 이제 도시와 경제라는 부분인데 도시와 경제의 경우는 이종 산업이 서로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공생하는 그런 이제 발전 모습을 설명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도시와 경제에서 기본 베이스로 하는 것은 이제 기술을 갖춘 우수한 노동력의 풀을 공유한다는 것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산업의 변동성에 대한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러한 그 노동력을 풀 공유함으로써 정보가 공유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지는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까지 로 전환하면서 대전환기에 있는 만큼 이러한 도시와 경제로서의 전환이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도시 집적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우측을 보시면 그 런던시 전체의 총 생산량 중 런던시의 그 중심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시각화한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면 주요 지표 산업인 금융, 교육, 의료, 하이테크 등의 자연적 클러스터 포인트에 적절한 밀도의 기반 시설과 도시 서비스가 구축된 개발 가용 용지를 확보하고 또 기반 시설과 도시 서비스 혼잡 지역이 있다면 그것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뭐 그런 병목 현상이 표하도록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시설을 확대해서 이제 수송 비용을 절감하고 그 집중 경제가 조성된 원도심이든 도심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원동력이라의 원도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원도심의 활성화와 그 도시 집중 경제의 최적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원도심이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요? 크게 5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도시에 가장 오랜 데에 있고 이미 많은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존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또 같은 맥락에서 교통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센서 플레이스들은 이제 도시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직접 경제의 최적화를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원도심의 문제점을 간단히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도시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을 못할 경우 지역 경제의 원동력을 상실하고 도심 쇠퇴로 이어지는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반 시설이나 주택, 상권이 노후화되고 또 이제 악순환으로 이제 다른 도시나 도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또 주민은 고령화되고 청년 인구는 유출이 되는 그런 악순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시가 만약에 좀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데 그렇게 계획이 되고 개발이 되었다고 하면 그걸로 인한 주차 문제, 또 교통 체증,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좀 준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방향은 이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글로벌 트렌드는 어떤 것인지 크게 5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앵커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도시 지적 경제의 중심, 앵커 기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지적 경제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바탕으로 4차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 기관을 유치로 하여서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도시 인구 유입을 촉진해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죄송합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캐나다의 캘거리라는 도시에 있는 플랫폼이라는 이노베이션 센터입니다. 산업구조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전문 인력으로 바탕을 한 스타트업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R&D 시설이 되게 필요로 하는데요. 캘거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캘거리 도시 같은 경우는 로키 산맥에 있는 석유 매장된 석유를 바탕으로 정유 사업으로 발전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별명이 게스타운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석유 파동 이후에 그런 그 산업이 쇠퇴하다 보니 다운타운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계획가들과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뜻을 모아서 이제 한 것이 이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자라고 해서 개발된 것이 여기 보이시는 플랫폼 센터입니다. 현재 34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4천만 달러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의 시에 있는 Pennovation Works라는 기관 센터입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는 미국 시 도심에 위치해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과 시와 같이 이제 산학 협력으로 조성된 기관으로 여기에 이제 산학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R&D와 함께 학생들의 청년 창업 공간을 다양하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지리적인 이점이 원도심이 가진 지리적인 이점이 뭐냐면 여기에 이 곳에서 공항까지 10분 거리, 그리고 광역철도역까지 10분 거리, 다운타운까지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메디컬 센터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부분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에 있는 UCLA 메디컬 센터입니다. 근데 재밌던 것이 이 센터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요 미션 중에 하나가 위에 여기서 요약한 4가지입니다. 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산업을 지원하고 또 지역 공동체를 위한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 파트너십을 도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그만큼 앵커 인스티튜션, 앵커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활성화 방안 두 번째로는 이제 아답티브 리유즈라고 하는 건물의 전용과 재활용입니다. 사실 도시가 발전함에 있어서 이제 산업 구조가 재편화되면서 필요 없어진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후화된 산업 시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택 근무가 보편화됨에 따라서 오피스의 수요가 줄면서 공실된 오피스가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할까라는 방안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례는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시에 있는 더 네이비 야드라는 이제 미국 해군이 쓰던 조선소인데 약 100여 년 전에 지어졌는데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좀 이제 쓸모가 없어짐에 따라서 많이 좀 방치돼 있다가 필라델피아 도시와 여러 기업들이 같이 재개발에 투자를 하여서 현재는 약 150여 개의 기업과 공원, 레스토랑이나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으며 이제 향후 20년간 한 12,000개의 일자리와 8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택근무가 보편화됨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든 오피스 공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좀 공실률이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 많은 문제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이제 방안을 도시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오타와시, 캐나다 오타와시에 있는 슬레이트라는 건물입니다. 원래는 이제 70년대 지어진 오피스 건물을 재활용하여서 도시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였는데 이름으로써 도심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그 직장과 거주하는 직주 근접화를 이루는 효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믹스드 유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복합 용도 개발입니다. 이제 원도심을 복합 용 공간을 만들어서 일하고 싶고 놀고 싶고 살고 싶은 곳을 만들어서 인구 유입을 유도하자라는 개념인데 이 live, work, shop and play라는 개념 자체가 지난 한 10년 동안 부동산 개발 투자 그리고 도시계획에 되게 핫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현화된 그 개발 사례 중에 하나가 더 웰이라는 토론토시에 있는 복합 공간인데 토론토시 원도시에 위치한 곳으로서 오피스, 산업, 주거 복합 용도 재개발 프로젝트로 약 1,700가구가 수용할 수 있으며 약 한 11,000명 정도의 인구가 이곳에서 일하고 거주하며 상업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안은 다양한 가격대의 도심 주택 공급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변화하는 인구 구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령화와 함께 이제 청년 인구들은 또 도시에 살고 싶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한 인구 구성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수용하기 위해 주택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크나큰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워낙 이제 도심지라고 하면 서울시나 뭐 그런 주요 도시들을 생각을 하면 워낙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까가 이제 중요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격대의 좀 diverse housing이라 하는 좀 많은 다양한 가격대 도심 주택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좀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싱가포르의 하우징 앤 디벨롭먼트 보드라는 HDB라는 기관에서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로 지난 약 80% 정부가 주도해 건설한 주택에 이제 싱가포르 시민들이 살고 있고 여기에 다양한 소득들이 가구들이 거주함으로써 직주 근접을 유도하는 기대 효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액세서빌리티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있는 15분 도시에서도 다룰 내용일 것 같은데 원도심의 접근성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강화하고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권이 활성화되고 직주 환경이 개선되며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세 가지 사례는 제가 이제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미국 도시계획의 메카라고 부를 수 있는 포틀랜드시입니다. 오레곤주에 있는 포틀랜드시인데 보시면 경전철이 있고 경전철 옆에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잘 구축이 돼 있고 또한 이제 보행 도로도 잘 보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론토 다운타운에 찍은 사진인데 가운데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례인데 강남역에서 진행했던 이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인데 보시면 좀 더 인도가 좀 넓어지고 좀 어떻게 보면 걷기가 좀 더 보행 친화적인 환경이 되면서 상권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의존적인 도시에서 벗어나서 이런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친화적인 환경으로서 이 장점은 이제 그런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도시 활력 증대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한 발제지만 결론을 내리자고 하면 이 다섯 가지 요소, anchor institution, adaptive reuse, 그리고 mixed use development, diverse housing, accessibility라는 다섯 가지의 측면에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끝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 39초가 남았는데 자장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는 발표자가 제일 고마운데 1분 30초를 아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한동훈 교수님 발표를 생각하면서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이 우리 제주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제주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제주의료원이 아라동으로 옮기면서 공동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물론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심이 약간 쇠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게 느껴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원심도심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앵커 기관을 설치하고 노후한 산업시설을 재개발 재기능을 부여하고 건물의 재활용을 통해서 원도심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름만큼 요즘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이름이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 겁니다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표 아직 급하시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김도한 JDC 미래투자본부장께서 발표가 계실 겁니다. 김도한 본부장님 일단은 저보다 잘생겼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토대에서 공부했고 또 귀국하자마자 정말로 유능한 인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금민 지사로 알고 있는데 우금민 지사가 우리 김도한 본부장님을 발탁해서 도청의 정책 투포로 있었습니다. 계속 잡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JDC로 아마 자리를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JDC에서 아주 중책을 맡으시면서 제주의 미래비전이라고 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도한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사실은 이제 글로벌 교류 허브라고 저희 JDC가 시행계획상에 있는 이 계획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제주도 당국이 제주 원도심의 개발 또 관리 이것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또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1 제가 이거 오늘 발표할 내용이고요. 이
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짤막한 그 뭐 하나 에피소드라 그럴까요? 2011년도에 그 미국 하버드대 에드워드 프레이저 교수가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걸작품 도시는 미래다라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교육,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아이디어,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적 자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고 이것들이 서로 융합하고 협력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도시와 국가가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이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원도심 여기 도에도 와 계시지만 저희가 하는 글로벌 교류 허브가 이렇게 뭐 이 원도심의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아주 뭐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 기관이 2002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간에는 이제 정부가 부여한 관광교육, 의료,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이 과제를 20년간 줄기차게 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로부터의 비판, 그 다음에 언론으로부터의 질책, 뭐 이런 것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직원 일동은 앞으로 향후 20년 그 이상은 저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제주도, 그 다음에 제주도민들,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진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2002년서부터 2022년 사이에 제주 사회경제 지표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인구, 관광객, 지역 내 총생산들이 아주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제가 이 장표를 넣은 이유는 2002년이 저희 기관이 설립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20년간 그렇게 놀았지는 않다. 저희들이 제주도가 이만큼 양적인 성장을 하기까지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걸 한번 알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도시 재생이란 이 법률적인 어떤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도시가 쇠퇴하는 그거를 어떻게 판정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지표입니다. 인구,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분 각각에 대해서 이런 지표에 따라서 그 도시가 쇠퇴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 원도심 지역입니다. 1도 1동부터 건입동까지의 쭉 그 2017년서부터의 주민등록 인구 증감률을 보는데 역시 여전히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구도심, 원도심이라는 하는 것이 지속적인 인력 유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주도 지도에서 이제 표출을 한 건데 지금 빨간 점으로 표시된 데들이 다 이제 원도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가 팽창하면서 신제주, 그다음에 사마지구라든가 노형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인구가 이제 다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은 이제 이 마찬가지로 산업경제 차원에서 보면 원도심의 사업 체계 수도 최근 5년간 이렇게 좀 감소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도시 쇠퇴를 이제 그 증빙하는 자료로 지표가 노후 주택입니다. 당연히 이제 원도심이 초기 도시 그 성장 지역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시 원도심 경우에도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서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따라서 많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유출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원도심 쇠퇴 분석은 아까 이제 표로 가름을 하고요. 그래서 이 원도심의 이 현황을 종합 분석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원도심이 갖고 있는 강점과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어떻든 공항, 항만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은 뭐 따라올 수가 없죠.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약점과 위협은 점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뭐 도나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 약점과 위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보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좀 보시는 그림은 이제 원도심 재생 현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아마 이제 동문시장 주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지천 그 중심으로 한 과거와 현재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저기 홍명환 센터장님이 이제 전문이신데 이제 현재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사례입니다. 도시재생법이 아마 2013년도에 그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첫 이제 모관지구가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지금 진행을 해왔던 이걸 도표로 보시는 거예요. 서귀포시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재생 현황을 보면 모관지구와 신산마루는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추진 중인데 제가 작년에 한 3개월에서 4개월간 주말마다 일부러 이 원도심의 그 골목길을 거의 다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이게 뭐가 문제고 어떤 것들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름 이제 많이 좀 체험을 했다라고 좀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그 골목길을 걸으면서 충분히 좀 체험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추진 사례를 이제 도표한 거예요. 자, 그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 JDC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은 저희 JDC 10년 계획입니다. 시행 계획에 2031년까지 사업 기간이 돼 있고요. 총 사업비는 약 한 3천억 정도 돼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도심 활성화 및 국제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합 랜드마크형 건물 건립이 주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국제 업무 시설, 문화 시설, 그다음에 복합 상업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그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모든 앵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차 종합 계획은 이제 도에서 이제 수립을 하는 계획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행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 사업 주체가 JDC 이제 시행 계획상에는 지금 SPC로 돼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JDC가 직접 시행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 볼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사전에 국토부에도 좀 보고를 한번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좀 하자면 이제 문화시설인데요. 이 문화시설이 상당히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최근에 제가 뭐 이름을 밝힌 그렇습니다만 그 알리바바와 더불어 이제 중국의 그 빅테크 기업 쌍벽을 이루는 기업의 부회장하고 그다음에 한국 엔터테인먼트 사장을 같이 만났는데 여기가 제주를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그 공연 산업입니다. 공연 산업. 근데 이제 공연 규모가 저한테 제시한 거는 1회 공연당 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레나 시설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는 지금 그 K-팝의 그 한국 그 연예인들을 중국에 데려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거기도 불편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된답니다. 근데 제주는 무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스페이스만 있으면 상당히 유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좀 문화시설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이제 국가가 이제 국토부가 진행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도하고 지금 의논을 한 거는 이제 이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우리 지금 JDC가 하는 글로벌 교류 허브를 여기다 이제 넣는 게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첫 사례입니다. 국가시범 1호 사례로 고양시 성산 지역의 그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사업인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봤을 때 여기도 뭐 다 들어갑니다. 기반시설, 산업, 주거상업, 행정 이렇게 돼서 뭐 규모는 이렇게 크진 않더라도 이제 집적화된 그 공간에
다양한 시설들을 직접 해서 여기에 그 인구의 유동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 것 같긴 한데 우리 뭐 제주도하고 저희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는 단순한 어떤 그 건물 하나 또는 그 물리적인 그런 시설물로서 커버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 홍명환 센터장님하고도 좀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을 하려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가, 그다음에 협의체 구성, 이게 행정과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속에서 주체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을 단순히 이게 JDC 사업이어서 JDC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없고 도하고도 의논을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센터하고도 충분히 의논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 후보지는 지금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초에 도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센터하고 워킹 그룹을 통해서 6개 후보지는 선정을 했고 지금은 이제 1, 2 후보지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1, 2 후보지를 놓고 최종적으로 좀 장소를 저희들이 좁혀 나가고 있고요. 그 시설은 이제 업무 시설, 문화 시설, 메가 스테이션 이런 건데 제가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이 글로벌 교류 허브가 일단은 어떤 실체가 딱 드러나게 되면 제 1번으로 할 거는 이제 JDC 본사가 이전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앞으로 도정이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는 신남방, 뭐 중동 여기에 제주 상품을 수출하고 뭐 하려고 하는 이랬을 때 통상과 무역을 총괄할 수 있는 그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중동 지역의 그런 사무실, 무역 사무실이 집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창업 공간이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구축하고 하려는 글로벌 교류 허브가 명실상부한 국제 자유도시로서의 어떤 그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경제적 효과, 사회적 기대 효과는 뭐 이렇게 저희가 적어봤지만 이게 어떤 임팩트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 잘못 접근했을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센터장님 쪽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의견 교환,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명실상부한 20년 이후에 JDC 첫 사업으로서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추진한 게 2002년도부터 추진했으니 벌써 한 20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JDC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우리 김도환 본부장님 만났을 때 머리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우리도 풍성했습니다. 우리 김도환 본부장께서는 JDC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그랬고 또 저는 뭐 학교 가서 학생들 교육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JDC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JDC를 대표한 우리 김도환 본부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앞에 우리 교수님 말씀한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보완하고 위협은 극복하고 장점과 기회는 적극 활용하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 허브를 원도심에 조성을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젊었을 때는 뭐 중앙로에서 거의 생활했던 것 같아요. 중앙로에 죽돌이들이 많았죠 그때는요. 뭐 우리 홍명한 아마 센터장님도 아마 그랬을 텐데. 근데 이제는 뭐 중앙로에 가 있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대개 신제주, 일도지구 쪽 가서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도심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두 분이 시간을 엄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발표하신 분들한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해주시고 또 여기 앉아 있는 교수님들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플로와 의견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바쁜 부서 중에 하나가 15분 도시가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가장 핵심적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게 바로 15분 도시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 15분 도시에서 실질적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장님 고상익 팀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팀장님의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고 토론은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0분이 지나면 제가 이 차인배를 울리겠습니다. 우리 고상익 팀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청 15분 도시과 도시재생 팀장을 맡고 있는 고상익입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이 2016년 제주시 모간지구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10개 사업지구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2021년 마무리돼서 완료된 지구가 제주시 모간지구, 신산모루지구가 2021년도에 마무리됐고 2022년도에는 서귀포, 월평마을이 마무리돼서 3개 지구는 지금 사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된 게 이제 3년차, 4년차 되고 가고 있는데 저희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좀 몇 가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저희들 고민해 본 게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앵커 시설인 거점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하는 유형이 우리 동네 살리기, 지역 특화 재생, 혁신지구 이 3개 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살리기는 신산모루지구 1개 지구가 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 9개 지구는 지역 특화 재생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점 시설 역할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거점 시설이 마을 공동체 하기 위한 사랑방 역할, 지금으로 일부는 마을 카페, 마을 상점 이렇게 좀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 거점 시설의 역할이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은 도시재생 사업 취지가 마중물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그게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관련 기관이라든가 관련 단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단체로 이관을 해서 자생하면서 거점 시설이라든가 마을을 운영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행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 조례라는 게 있어가지고
향후 3년 동안 마중물 사업의 4%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금은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지금 사후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후 관리하면서 물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소프트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예전에는 국비 지원이 돼가지고 그 지역 특화 대상 사업에 반영돼서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게 지역 순수한 지방비로만 충당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 활성화 계획에 좀 반영하는 게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사후 관리하면서 지역 주민들, 단체들 역량 강화하는 사업도 반드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의 매력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생활했던 역사와 그때 당시의 문화가 있고, 그 문화인 곳에서 지금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을 어떻게 포장을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냐. 그리고 이 원도심이 하면서 장점도 있고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을 어떻게 커버하면서 활성화하면서 유입이라든가 재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있는 유형보다는, 이런 표현이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개발 개념이라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재개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이 아니고 그 지역 원도심에 있는 보존과 경험과 역사를 같이 융합하면서 일부는 재개발하고 일부는 보존하면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유형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재생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JDC 그 김도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혁신지구는 지금 제주도 내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이 혁신지구 하면서 거점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문화, 상업뿐만 아니고 산업과 주거하고 같이 융합된다 그러면 더 나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후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그 다이슨 회장이 사는 건물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 건물로서 주거, 문화, 그다음에 여가, 그다음에 사무 기능까지 다 수행하는 복합 건물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주의 15분 도시 또는 원도심의 활성화 뭐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됐는데, 아마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이거 무조건 42분을 다 써야 되는 건가요? 이거 남아도 걱정, 이거 짧아도 걱정,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다음은 우리 홍명환 도시재생센터장 말씀,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홍명환 센터장님께서는 도의원도 생활하시면서 제주도민들의 고민, 행복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도심이 쇠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있었고, 그리고 의정활동 그만두니 곧바로 그래서 도심재생센터장을 맡으셔가지고 일선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홍명환 센터장님께서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홍명환입니다. 저희가 그 제주 포럼 하면은 사실 이제 도시 문제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거리가 지금까지 멀었었는데, 저희 직원분이 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6, 7년 이게 도시 했는데 사실
이 제주 포럼에서 도시 문제를 다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다른 일로는 와봤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도시 문제를 사실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 주된 일이 사실은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인데 오늘 이러한 세션을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첫 세션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거기다가 또 초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이 세계 인류 문명이 어떻게 보면 아까 김도환 본부장 말씀대로 최고의 어떤 발명품이라고 하면은 도시인데 도시가 그동안 우리가 농업 사회 또 산업화 사회를 하면서 계속 도시는 팽창을 해왔습니다. 팽창도 하고 인구도 계속 들어왔고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선진국들이 대체적인 인구 증가율이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인구가 지금 출산율이 보통 1.5 내외죠. 2.1이 돼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줄고 있고 물론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도 출산율이 5가 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60년대까지는 보통 출산율이 5, 뭐 6, 뭐 많으면 10까지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현재 출산율이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뭐 0.5, 6, 뭐 제주도도 0.8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이게 상당한 세상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도 그에 따라갖고 사람이 줄어들면은 그에 걸맞게 도시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 12월 말에 국회 입법주사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100년 후에는 한 510만으로 줄더라고요. 제주도 인구도 100년 후에는 11만 명 정도로 아마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0.83을 대입하면은 11만 명 정도로 우리 제주도가 줄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택이 7채 중에서 6채는 100년 후에는 폐가로 방치가 아마 되겠죠. 물론 인구가 유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줄어들거나 더 감소될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기계적으로 적응하면은 그럼 우리의 미래의 도시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인구 감소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우리 도시이지 않습니까? 이 도시의 미래를 우리가 참 너무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좀 길게 보면서 우리 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 때까지 바라보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계획들을 좀 우리가 좀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가 제주 인구가 급작스럽게 한 4분의 1 이상 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택도 모자라고 도시 바깥으로 계속 팽창을 해왔습니다. 원도심을 보면은 5손가락씩으로 새끼손가락은 뭐 삼양화북, 외도는 엄지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은 아라동, 뭐 이쪽 봉계, 신제주 이렇게 해서 계속 원도심이 5손가락씩으로 계속 팽창을 하면서 가운데는 사실은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보통 인구가 피크 때 14만 정도 됐던 원도심이 지금 현재 9만 명 정도로 이제 줄고 있습니다. 뭐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은 아마 공동화가 계속 심화될 것인데 이제 2017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원도심의 각종 기반 시설들을 포기할 게 아니라 다시 살려보자라는 논의가 지금 7년째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7군데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앞으로 또 5, 6군데를 더 진행할 것인데 이게 마을 단위 슈퍼블럭 단위로 마을 단위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마을 단위를 넘어서 이 원도심 전체 구도심 하나의 도시 덩어리 차원에서의 어떤 도시의 미래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분 도시 제주도에서 세계적인 도시 트렌드에 맞춰갖고 15분 도시를 지금 도입하고 그것들을 지금 적용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15분 도시 사업이 제2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제2의 만들기 사업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고민하는 어떤 미래를 고민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고, 좀 전에 제가 그 한동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5가지 문제점을 상당히 이게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 앵커 기관의 어떤 유치라든지 건물을 새로 짓는 게가 문제가 아니라 있는 건물들, 사실 원도심의 공실이 30% 이상이거든요. 보통 정상적인 공실 비율이 5-6% 정도가 적당한데 이게 30%면 사실 건물의 3분의 1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근데 또 건물을 짓는다. 이게 참 바보 같은 일이죠.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재활용하고 기능을 또한 복합적으로 쓸 것인가. 뭐 상가를 주거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상업 시설로 편중화돼 버렸다. 주거는 화북, 뭐 신제주, 외도, 뭐 아라동으로 주거는 다 빠져버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상업 시설 정도인데, 이게 상업 시설로 편중되다 보니까 이제 주거나 교육이나 의료, 뭐 문화, 녹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하죠. 그러면 도리어 그러한 어떤 도시의 특정 기능으로 편제된 도시에 어떻게 복합성을 갖춰 나갈 건가.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원도심 전체적 차원에서의 어떤 기능들, 주거 기능이라든지, 또 지금 교육, 의료 같은 경우 아까 양덕순 원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의료원이 사실 떠나면서 원도심 공동화의 치명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들이 떠났죠. 뭐 신고, 뭐 제주여고, 뭐 농고, 일고, 뭐 이런 고등학교들이 외곽으로 떠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시초였는데, 교육과 의료 기능이 어떻게 이제 원도심에 돌아올 것인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여서. 그다음 원도심의 초등학교가 지금 10개인데 지금 뭐 그 도시의 기능 뭐 240명 미만이면 사실 분교하든지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100명 초등학교로 줄어든 학교가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아마 원도심 초등학교 10개 중에서 아마 절반 이상은 5-6년 이내에 그 적정 기준 하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뭐 폐교라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40만이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해 있고, 원래 태어난 아이들이 22만입니다. 그 아이들이 6년 후에 들어가면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지금 아이들보다 3분의 1로 줄어들 건데, 그래서 지금 총체적인 상황에서 지금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데 일본 같은 인구 감소 사례했을 때 도시가 어땠는가. 일본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외곽의 신도시를 계속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지금 일본의 뭐 다마 신도시다 이런 위성 도시들이 유령 도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우리의 미래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도시가 다시 외곽으로 확산되던 것들이 결국 중심부로 모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 원도심이 중요하다. 중심부는 결국 외곽으로 나가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단 이동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비용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중심부로 가까이에 모여야 된다. 이게 근거리 도시고 사실 15분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보행으로 오라. 또는 조금 먼 중거리는 자전거나, 그다음 좀 먼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참으로 지독하리 많지 자동차 중심 도시입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뭐 BRT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외면을 해왔습니다. 도로 뽑고 도로 확대하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큰 기준을 앞으로 바꿔야 된다. 도시의 비용을 근거리 도시로 중심부 중심으로 거점으로 모으고 압축하고, 또는 유유시설은 비우고 거기다 녹지를 심고, 이러한 도시들 간의 읍면 도시들 거점들을 잘 연결하는 이러한 도시로 우리가 좀 바꿔야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데 있어서 우리 김도환 본부장이 말씀해 주신 그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6군데의 자그마한 마을 단위의 거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도시의 중심부 핵심 앵커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거의 역할이 좀 필요하고, 특히 주거 기능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교육 기능도 필요하고, 또 의료도 필요합니다.
제주 의료원 지금 한라산 산중으로 빼버리니까 이게 의료원도 지금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서 적자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팽창의 관점에서 바라왔던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자초했던 일인데 도시를 망쳐왔던 거는 사실은 우리와 우리 선배들이죠. 이것들을 우리 후배들과 우리 자식들까지 물려줘야 되느냐? 지금은 왕창 바꿔야 된다.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JDC도 그동안 7대 선도 프로젝트니 뭐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들과 산에 살아보는 데 가서 개발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다 이제는 앞으로는 원도심이나 기존 도시로 들어와서 수축되는 도시, 거점이 되는 도시로 다시 좀 모아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데 있어서 우리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라는 이런 거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7대 선도 프로젝트 해가고 사실 예리형 휴양단지, 항공우주박물관, 헬스케어 타운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자, 이제는 외곽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구 감소 시대, 저탄소 시대에 맞춰 갖고 외곽으로가 아니라 원도심으로 들어와 줘라. 이 얘기죠. 저희들이 부탁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거에 있어서 우리 15분 도시 철학과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이 서로가 동지가 돼서 새로운 어떤 도시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게 10분이 조금 경과를 했습니다만은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저희들하고 우리 옆에 15분 도시과 뭐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적극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뜻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거의 JDC와 관련돼 있는 분들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럴 거로 생각하는데 아마 홍명환 센터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인정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하자 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합니다. 토론과 주제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토론자들이 본인이 또 생각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장인 저가 주제 발표하신 분들한테 한 가지씩만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먼저 우리 핫하신 우리 한동훈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원도심에 대한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자칫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도심에 여러 가지 투자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새롭게 부여하면 또 다른 지역의 세태 문제라고 하는 풍선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하네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지만 되게 꼭 고민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원도심이라는 거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 사실 한 그 도시 전체를 봤을 때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한쪽에 투자가 집중되다 보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좀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저는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투 트랙으로 가서 이제 원도심이나 도심 쪽 개발에 투자를 하되 그걸 이제 그게 광역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지는지를 파악을 하는 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도시가 이제 팽창을 하고 하게 됨으로써 이게 하나의 도심으로만 구성된 도시가 아니라 사실 그 여러 노드가 있는 이제 폴리센트릭이라고 하는 도심이나 구도심이 많은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 보고 있는데 여기로 인해서 다른 데에 대한 기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리고 그러면 원도심이 만약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면 그런 다른 원래 있던 기능들이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그냥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크게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그런 접근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 역할 분담적 기능 재분문을 한 속에서 접근하는 게 뭐 네, 맞습니다. 괜찮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또 김도한 본부장님 또 긴장하셔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할까.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교류 허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그러면 업무는 주로 JDC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기능들도 들어간 복합적인 공간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백지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려 나가는 그거고요. 지금 작년 제주 포럼에서 그 도하고 저희하고 그 스페인의 몬드라곤 네. 대학교 뭐 이렇게 해서 이 협약을 맺은 게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몬드라곤 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도 제주에 이제 두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뭐 풍선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또 한편으로 보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쪽에 빠졌을 때 여기를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이냐 이것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그 이왕 그 국제교류 허브라고 하는 게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의 그 궁극적인 방향이 이 개방이고 그 다음에 교류하고 그런 속에서 이 내적인 힘을 키워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그 거기에 이제 이 교류의 일종의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교류의 플랫폼은 단순히 인적 교류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뭐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는 부분은 결국 통상과 무역 이런 부분에 좀 더 이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우리 내부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을까. 다만 이제 저희들도 아까 이제 명심을 해야 될 것들은 그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중에 하나인 거고 다만 이제 그 지역민들이 그 원도심에 계시는 그 지역민들이 과연 그런 부분들을 흔쾌히 동의하고 적극할 거냐 이건 또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나 우리 도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긴밀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비좁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로 하겠다는 말씀 참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 했습니다. 다 아마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김도한 본부장께서는 투자에 대한 키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마 캐치하신 분들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저기 홍명한 센터님 뭐 하실 말씀 계신가요? 이게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어쨌거나 지금 도시가 이 5손가락으로 지금 팽창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5군데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저는 이 5손가락들 간의 도시들을 이 원도시 중심으로 해서 잘 연결을 시키면 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제 화북 뭐 사마지구 같은 데에는 이제 배드타운 기능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지역 자축적인 도시로 신제주대로 화북은 화북대로 뭐 이런 어떤 자축적인 도시로서 다핵 도시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 조금 이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제가 걱정되는 건 그럽니다. 우리 원도심은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대응이 사실 말만 하다가 우리 15분 도시도 우리 도민들이 기대가 엄청 큰데 사실 이제 용역이 딱 나오니까 지금 사실 이제 김이 좀 빠진 듯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도 사실 아직 이거 내부에서 논의 중입니다만은
저는 실현 가능성과 속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다급하거든요. 아침도 못 먹어 죽겠는데 자꾸 저녁 얘기하시면은 우리가 곤란해서 가능한 한 실현 가능한 얘기. 뭐 3천억 글쎄요. 이게 3천억을 투자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저는 도리어 1,000억 이렇게 해서 좀 금액을 줄이더라도 3단계로 해서 1,000억을 정도로 해서 먼저 하고 그거의 성과를 잘 보고 실수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성공한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잘 평가해서 2단계로 또 한 해 나가고 그다음 3단계로 이렇게 해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해야 될 건 맞습니다. 뭐 주거 문제도 풀어야죠. 교육 문제, 의료, 녹지, 문화, 뭐 우리 도시의 6대 필수 기능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다 못할 것이다. 도리어 이것보다는 저는 공공시설을 위주로 제주도하고 JDC가 잘 협의를 해서 제주도에서도 지금 뭐 스타트업 타운이라든지 콘텐츠 산업진흥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뭐 재미썸의 아트 플랫폼이라든지 100억, 200억, 300억짜리 사업들 한 대여섯 개를 지금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 JDC가 잘 협업을 해서 도도 정거도 어느 정도 좀 참여를 하고 그다음 JDC도 참여하고 제가 아까 우리 우리가 몬드라곤 대학 얘기를 딱 하니까 참 이게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교육 기능이 사실 제주대학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 어떤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해야 제주대학교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더 좋은 그런 어떤 외국 대학들을 좀 유치해서 규모는 뭐 저는 뭐 1,000명, 2,000명 이런 대학이 아니라 뭐 100명, 200명이라도 자그마한 대학에서 그러한 어떤 그 글로벌 트렌드나 문화들을 우리가 좀 잘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 더 중요한 거는 속도입니다. 이게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할 겁니다. 고장 팀장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라도 말씀하십시오. 예, 그 아까 그 홍명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도감 중요합니다. 즉 기존에 있던 저희 도시 재생 사업이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은 예산은 많이 들었는데 자기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속도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감에 대해서 홍보도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모델 혁신지구로 이게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아까 말도 한꺼번에 모든 걸 계획하면 좋겠지만은 단계별로 준비를 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 문화, 상업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저희들 볼 때는 그 부분에서 플러스 주거, 돌봄도 한번 검토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우리 주제 발표를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토론하신 분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드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앞에 있는 분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저기 교수님들 그 토론 잘 들었는데요. 제가 그 두서없이 그냥 저기 아까 메모를 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잠깐 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도시 재생하면 일단은 그 개발보다는 그 투자보다는 일단은 그 마을이 살아야 되니까 그 생동감 있고 좀 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이제 그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학업을 졸업했을 때 그 지역 내에서 그 창업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일자리 같은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또 이제 노인들만 그 마을에 지역 마을에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노인들이 또 공동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신흥리 같은 경우는 뭐 동백 마을이라든가 그 지역별로 각각 그 특색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 가지고 그 소외되지 않는 이웃들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더 그 균형 있는 그 각 마을마다 이제 그 다른 마을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그 있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우선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이 더 우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관광객이나 그 또 이제 그 입주 들어왔을 때도 좀 더 안락하고 삶의 질이 더 높은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일단 그 노후화된 그 일단 새로운 그 건물들을 더 끌어들여서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 노후화된 그 건물들을 그 재활용해 가지고 그 주변에 저기 빈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거기에서 전시회를 한다든가 저기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시회를 한다든가 카페를 한다든가 뭔가 조금 그 소규모로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그 마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원도심 개발인가에 대한 궁극적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좀 김도한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한 교수님이 그건 당연히 뭐 네, 우리 뭐 간단히 네, 간단히 예, 뭐 제 생각을 공유드리자면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 공동체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그걸 제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속 가능하게 그 마을이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말씀드렸던 앵커 기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고려 허브처럼 크게 좀 어떻게 보면 매크로하게 한다고 하면 이게 좀 제주도가 되게 좋은 점이라 생각되는 점은 외부인을 봤을 때 두 트랙으로 가지 않습니까? 도전 사업을. 근데 그런 이제 마을 단위의 도시 재생 사업을 그 마을의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말씀해 주신 분들을 반영을 한다면 되게 조화로운 재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중에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앞분 손 들었거든요. 메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한국말 잘 못해요. 그래서 저 영어로 말할게요. Thank you for the great presentation. I have one question because I kind of see two different forces happening with your policies. So, on one hand, there's a lot of densification happening in cities, but on the other hand, there's some kind of regionalization and some sprawl happening to connect the people that are outside of cities. So I think it seems very easy to live far away from cities still. So in the future, do you think that people will truly come back to cities if it's so easy to live far away? Thank you. 요즘 여러분 글로컬 시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요번에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인 외곽으로 사람들이 떠나고 그 외곽에서 생활하는데 너무 좋다는 겁니다. 도시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도시로 불러들일 수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이건 또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하면서 도심에 있다가 다 바깥으로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생활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일도 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는데 다시 원도심이 활성화돼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그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건가? 이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거든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live, work, shop and play라고 하는 거주하고 일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을 형성하겠다고 그런 거를 트렌드로 삼아서 이제 널리 프로모트를 했던 이유가 말씀하신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외부로 빠졌던 인구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원도심을 어떻게 단순히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면서 또 거기에 다양한 문화시설을 활용하면서 즐기면서 그게 이제 원도심이 가는 장점이자 그리고 지금 이미 스플로어된 그런 외부적인 갖지 않은 기능들이거든요. 그건 또 그런 기능들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랜 도시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다 이제 성숙화된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원도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추가적인 질문 하실 건가요? 또 다른 또 질문하실 분이나 의견을 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얼추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쨌든 간에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더 시간 드릴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제주의 21세기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있는 JDC가 원도심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이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양영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JDC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JDC가 이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 원도심은 금방 풀릴 거라고 봅니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도민들도 이에 대한 관심 가지고 있고 어쨌든 원도심이든 뭐 지역개발은 도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삶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입각한 접근이라면 금방 원도심이 활성화돼서 제주도 어느 지역에서나 모두가 행복한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도민들 역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더 나은 삶의 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장님 아까 네. 그 두 번째 질문자에 그렇습니까?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좀 말씀을 짤막하게 드려보자면 그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원도심 활성화가 그러면 과연 이제 외부로 팽창됐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도심에 와서 다시 일적으로 백하게 하는 거냐? 저는 꼭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주거 이동의 자유가 있듯이 그거는 어떻든 개인의 기호의 문제일 수가 있고 그 기호라는 것은 기호를 유인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뭡니까 교육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학군 좋은 데를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원도심에다 하나 이렇게 하면요 저는 다시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도심 활성화라는 건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다시 돌려놓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든지 간에 이 도시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인간의 생로병사 똑같거든요. 출생해서 성장해서 막 융성했다가 또 기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저는 재생이고 원도심 활성화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그 부분 앞으로 우리가 이 활성화에 대한 기준, 지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추진하려는 저희 그다음에 센터 그다음에 도 정책기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합의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금 15분 도시도 예를 들면 파리 같은 경우는 파리의 구도심 중심부에 있는 200만 인구들은 15분 도시 정책을 지지하지만은 그 외곽에 살고 있는 500만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그렇게 좋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의 도쿄를 예를 든다면 도쿄의 중심부 도시가 있고 외곽에 신도시가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마 신도시는 외곽 신도시들이 지금 유령 도시화되고 있거든요. 왜 중심부에 도쿄의 사람들은 왜 도쿄 중심부로 몰려들까? 뭐 도쿄만이 아닙니다. 뭐 일본의 중요한 뭐 오사카라든지 뭐 주요한 지역 거점 도시들로 이제 모여드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구의 지금 도시화율이 지금 뭐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0% 정도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40%의 사람들은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또 도시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곳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스템이 고장, 전기 공급 중단이라든지 물이 공급 중단이라든지 식료품의 공급 중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기면은 도시가 또는 어떤 질병이 전염병이 돌거나 이러면 도시를 봉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것보다는 본인들의 가치에 따라 갖고 농촌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제주도가 지금 전체를 다 15분 도시로 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맞나? 도시는 15분 하더라도 도리어 읍면 농촌 같은 경우는 정원 도시로 가는 게 그러한 그렇게 가는 게 이게 투트랙으로 가는 게 다양성이 있지. 우리 사람들이 생각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 이런 다양성들을 갖춰야 되고 농촌은 농촌대로 농촌다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읍면 거점 도시는 거점 도시답게 역할이 있는 거고, 원도심은 원도심 역할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원도심은 어떻게 원도심 나와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겠죠. 그런 데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중심 도시가 사실은 외곽을 팽창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자동차 중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아까 한동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보행을 중심으로 한 도시로 이렇게 간다면은 우리 도시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거 문제 같은 경우 지금 도시의 주택에 20년 이상 됐으니까 70%가 20년 이상 됐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20년 됐다고 주택이 노후된 거 맞습니까? 주택이라는 거는 100년 이상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과거에 초막살이 집도 아니고 콘크리트 블록조로 해서 지었는데 이걸 20년 됐다고 이거를 다 철거해야 될 걸로 마치 보는 거는 저는 잘못이다. 그래서 지금 노후주택이라는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되고, 과거 뭐 70년대 60년대 전 스레트 집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더라도 지금의 노후주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롭게 봐야 된다. 뭐 영국 같은 경우 아파트 100년 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30년 쓴 거를 왜 철거부터 하려고 그러는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든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 기준 이런 거를 다 바꿔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지금은 저탄소 시대, 말로는 저탄소 시대 하는데 왜 탄소를 더 배출하는 걸 권장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식, 우리의 뭐 지금 제주도정도 지금 그래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으로 지금 15도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가치 판단, 철학 이거를 지금 만들어내고 공유해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까 뭐 외곽에 농촌에 필요하신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외곽 좋습니다. 저도 사실 농촌 출신인데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참 정말 노력이 대단하십니다. 꼭 1시간 반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께서 신화를 짠 것처럼 전혀 짜지 않는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할 내용들을 우리 본부장님하고 센터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사족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가 제주에 관심을 가질 때 제주도민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어순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공간에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출발은 뭐냐?
도민들이 관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제주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구 고령화나 도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의 원인으로 도내 원도심 쇠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 주셨습니다. 이 토론을 듣고 나니 지역 사회의 이 특성에 맞는 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 주시며 토론에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 수고해주신 연사분들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도시재생 트렌드를 통한 제주 원도심 발전 방향 모색 세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